안녕하십니까, 김성곤입니다. 오늘은 27 나이로 요절한 천재 작가 이상의 대표작 날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설 날개의 첫 문장은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입니다. 아내가 유곽에서 버는 돈으로 살아가는 무능하고 무력한 남자인 주인공이 가만히 읊조리는 말이죠. 그는 아내가 손님을 접대하는 바로 옆방에서 하루 종일 누워서 공상에 몰입하거나 잠만 잡니다. 주인공의 방은 아내의 방과는 분리되어 있고 햇볕이 전혀 들지 않는 골방입니다. 그에게는 경제력도 없습니다. 아내가 주는 돈을 저금통에 넣어 저축해 보아도 저금통 열쇠는 아내에게 있어서 그는 돈을 꺼낼 수도 없고 돈을 쓸 능력도 없습니다. 날개를 읽으면서 드는 궁금증은 아내는 매춘이라도 하는데 왜 남자는 이 일을 하지 않는가입니다. 당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식인은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을 펼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답을 하려면 먼저 아내의 방이라는 공간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방에는 밖으로 통하는 문이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면 언제나 아내의 방을 거쳐야만 합니다. 마취와 공상의 공간에서 그리고 고립되고 마비된 상황에서 탈출하려면 우선 아내의 방을 거쳐야만 하는데 그것은 곧 아내의 매춘으로 상징되는 현실을 대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주인공이 대면해야 하는 것은 식민지의 현실입니다. 식민지의 현실에서는 경제권은 손님, 즉 외부에서 온 제국주의 지배자에게 있고 아내는 그 손님에게 교태와 웃음을 팔아야 돈을 벌고 생활이 가능하죠. 날개의 주인공이 빼앗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아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경제력의 상실 또는 지배 상실까지도 궁극적으로는 모두 아내의 상실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날개의 주인공에게 아내의 상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회학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그의 아내는 식민지 상황에서의 조국의 현실을 그리고 주인공 남자는 무력한 소시민적 지식인을 상징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상의 날개는 그런 상황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당대 지식인의 상황을 은유적으로 잘 묘사한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인공은 과연 자유로운가, 자유롭지 않은가입니다. 주인공은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방에서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서 아내의 방에서 자신만의 자유를 만끽합니다. 어쩌면 그는 가장 완벽한 상태의 자유 속에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내의 방에 가면 먼저 화장품의 이국적인 센슈얼한 향취가 그를 도취시킵니다. 그는 또 아내의 손거울을 가지고 놀기도 합니다. 거울은 그가 진짜 자신의 모습 대신 거울에 비치는 왜곡된 모습만 보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가 종이를 태우며 시간을 보내는 도구인 돋보기 또한 사물의 한 면만을 확대하거나 왜곡할 뿐이지 전체 상황을 보여주는 거시적 장치는 아닙니다. 그것은 곧 그가 현실을 왜곡하는 돋보기와 거울이 보여주는 환상적 이미지와 아내의 화장품이 발산하는 인공 향기에 도취되고 마취된 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확대경과 거울과 화장품에서 보고 또 발견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신과 아내의 순수했던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왜곡되고 변형된 현재 자신들의 전락한 모습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문득 불만족스러운 현실로부터 비상하고 탈출하려는 욕구를 느낍니다. 우선 그는 아내가 준 돈을 차곡차곡 모은 저금통, 아내에게만 열쇠가 있는 저금통을 화장실에 갖다 버립니다. 이것은 아내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선언하는 그의 상징적 반항이자 기생충 인생의 종말을 구하는 저항의 제스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개를 펴고 자유를 향해 나아가려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은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가 자유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주인공의 모습은 바로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이상의 날개를 보면서 드는 세 번째 질문, 그는 과연 날았을까입니다. 주인공의 깨달음과 저항은 외출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남자는 돈을 쓸 줄도 모르고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 줄도 모릅니다. 결국 그는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앙상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방으로 가려면 아내의 방을 지나쳐야만 하는데 그만 아내가 손님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감기에 걸린 그는 자신의 방으로 가 쓰러져 잠이 듭니다. 아내는 그에게 감기약이라고 속이고 수면제를 줍니다. 한 달이나 지나서 그는 수면제 아달린을 발견하고는 가진 돈 모두를 내려놓고 집을 떠납니다. 그러나 돈 한 푼 없는 그가 과연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미스코시 백화점 옥상에 올라간 그는 자신의 26해를 회고하며 어항 속의 금붕어와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는 어항 속에 갇혀 모이를 받아먹으며 안락하고 자유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 금붕어에게서 바로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일어나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이상의 날개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는 과연 날았을까요? 그는 날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 이상이 현대 지식인에게 주는 깨우침과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간이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자유를 향해 날갯짓을 멈추지 않으려는 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